안녕하십니까. 10년 후 부자의 작은 부자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7월이 시작됐는데, 7월 시작부터 이제 많은 일이 저에겐 있었습니다. 일단은 미국은 이제 항상 하던 대로 이제 항상 오르다 보니까 이제 오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내성 생길 정도인데, 한국은 잘 안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그 7월 4일, 5일이죠. 이제 이틀 사이에 많이 올라주면서 인버스 비중이 큰 저는 이제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은 그런 한 주였네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정리하면서 이제 좀 평정심을 되찾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곱씹어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년 후의 부자 이제 7월 1일부터 5일까지의 한 주간의 매도 주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항상 오르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오르는 게 좀 당연한 것 같고 이제 언제 조정이었던가 해서 조정이라는 단어 자체를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 올랐는데 살펴보니까 올해는 진짜 계속 올라가지고 최고점부터 최저점까지의 조정이 가장 컸던 게 5.5%에 불과합니다. 이런 해가 있었는지 이렇게 끝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정도로 지금 대단한 것 같은데 뭐 축구로 치면은 거의 무패 우승 뭐 그런 거에 도전하고 있는 걸까 걸어 봐야 될까요? 과연 올해를 5.5%를 최대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엔비디아도 약간 부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엔비디아가 부진하니까 이제 옛날에 잘 나갔던 왕년의 인기 주식 테슬라가 또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기존의 에너지주들을 좀 좋아하고 뭐 화석연료를 충분히 쓰라고 한 것처럼 그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반갑게 생각하는 것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 당선이 전기차에 안 좋을 것이라고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게다가 이건 예전에 잘 나갔던 그런 인기 주식인 거니까 이미 테슬라가 새로운 인기 주식으로 된 상태 내에서 기존의 인기 주식이었던 테슬라는 이제 1등이라는 거, 1등 인기주라는 거에 대한 버프 때문에 많이 올라간 부분을 반납하고 계속 안 좋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런 거 뭐 이런 건 거의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한 거니까 이런 저희 개인적인 생각들을 다 뒤집었고 이번 한 주 동안도 많이 올랐네요. 그런 한 주였고 역시 미국은 계속 올랐던 한 주였고 반면에 지난주부터 좀 각오했던 거 있었어요.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 올렸듯이 음, 일단은 제 하락에 베팅하고 인버스를 좀 더 추가 매입하고 만약에 이제 올라 버렸을 때는 10월까지 버텨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미 7월에 계절성이 좋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6월 말까지 좀 팔아보려고 하지만 안 돼서 7월로 넘어갔을 때는 그냥 뭐 버텨보겠다. 그래서 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시작부터 너무 많이 오르네요. 이제 이틀 동안 해서도 많이 올라가지고 그 전까지는 이제 2,800도 잘 못 깨가지고 이제 몇 개월을 끌어왔는데 뭐단 이틀 만에 2,800을 바로 깨고 2,900까지 코앞에서 지켜보는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역시 확실히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비실비실할 때는 하더라도 오를 때는 확 오르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7월에 코스피가 좋다고 하더라도 코스닥은 여전히 7월 계절 종목 좋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위시한 전기차들이 계속 많이 오르다 보니까 코스닥마저도 이제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차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주식이 다시 한번 또 코스닥의 집중적인 대장 테마가 되려고 왔었는데 그 상태에서 바이오도 잘 나가는 상태 내에서 전기차까지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코스닥도 많이 오르게 되었네요. 그래서 한 주간이 많이 올랐고 많이 올라졌고 인버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저에게는 좀 안 좋았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전에 일단 새로 구독해주신 분들이 좀 계신데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좀 더 좋은 방송 되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매수 매도식을 지난주에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고점이 이제 왔으니까 고점이 이제 오고 있으니까 이제 무리하게 사지 말고 신용대출을 관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자잘한 주식들은 사지 않았어요. 이제 고점이니까 그리고 신용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잘한 주식은 사지 않기로 했고 실제로 안 샀는데 문제는 인버스 지수가 너무 빨리 오르면서 인버스 매집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있던 전략 그대로 뭐 10원당 얼마씩 사기로 했던 걸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680만 원치나 지금 더 추가 매집이 된 상태네요.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좀 더 인버스를 정리해 보겠다라고 해서 팔았던 게 한 400 정도, 그러니까 4,600만 원 정도 가져왔었는데 바로 이만큼 매집이 되면서 지금 500, 1,400만 원 정도 넘게 이제 인버스를 가지게 된 상태입니다. 또 이 크게 사다 보니까 신용대출도 한 700만 원 더 늘어서 이제 9천만 원 돼가지고 제 투자 원금이 9천만 원 정도니까 거의 레버리지의 거의 100% 정도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배 주식은 여전히 계속 왔다 갔다 해서 팔고 있어요. 팔고 있는데 이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데 여전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작은 수익인데 이제 인버스 때문에 손해가 크게 확 보니까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게 크게 눈에 안 들어오고 있는 발등에 붙들어지니까 이런 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리고 7월은 코스피가 좋고 이제 미국 주식도 역시 오르는 계절성이다. 반면에 이제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슨을 보니까 이 반도체는 7월에 참 안 좋은 계절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요. 그래서 근데 지금 리딩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반도체니 리딩 섹터 반도체 섹터가 안 좋다는 것이 과연 미국 주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방향 움직여 지켜볼까 생각했는데 이거는 뭐 섹터가 좀 어느 정도 약한 거는 이제 전체 지수에는 안 될 건 비빌 수 없는 거가 봅니다. 그래서 떡상으로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반도체가 안 좋다 하더라도 새로운 테마, 기존의 테마였던 전기차가 좋게 보면서 여전히 미국 주식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지수도 뭐 반도체가 안 좋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수가 오르고 있네요. 섹터보다는 역시 지수 자체의 계절성이 더 크다는 거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것 하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수가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떨어질까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언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확 올라지 않습니까? 오르면서 이제 가지고 있던 인버스 주식들을 다 존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요 구간 여기서 다시 떨어질 때까지 요 구간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 그것이 더 이제 문제가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에 지금 오른 상태에서 빨리 떨어져주면 좋겠지만은 만약 그렇지 않고 뭐 9월 10월도 안 떨어지고 계속 쭉 올라버려서 계속 간다. 그러면 참 저에게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매집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지금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큰 변동이 없는 기간에 트레이딩으로 푼돈 벌기를 말씀드렸고 실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까지나 큰 변동이 없는 기간인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는 큰 변동이 있는 구간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소소히 벌긴 했는데 이게 지금 뭐 한 달에 일주일에 5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버는 거보다 뭐 일주일에 제가 인버스 때문에 깨진 게 200만 원 넘죠. 그러니까 이런 이득은 이제 별로 관심이 안 가지게 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뭐 그건 거고 뭐 다 각자의 주식들은 때가 있는 거니까 요거 관심이 안 가더라도 신경을 좀 쓰면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때 이런 것도 더 배울 수 있는 거니까요. 특히 트레이딩 주식 같은 거. 한국의 매수매도 주식 좀 보겠습니다. 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그래도 이제 코스닥 인버스도 좀 팔고 뭐 곱버스도 팔고 해가지고 11만 원 정도 이제 트레이딩 손익은 생기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목요일, 금요일 이게 엄청나게 떡상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제가 이제 10원 단위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계속 고점을 찍다 보니까 7월 4일, 5일 같은 경우에는 장 개시 시부터 계속 매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왜냐면 이미 그때 최고점 현상 단계에서 계속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장 개시 시부터 계속 매집을 했는데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일하면서도 계속 이제 매수 체계 알람이 들어오니까 이거 충분히 예약 매수 걸어놨나 하면서 계속 핸드폰을 자꾸 보게 되고 보면서 계속 매수를 걸었는데 이게 이날 하루만 그러니까 금요일 마지막 하루만 해도 코스닥이 2%, 코스닥 그러니까 곱버스죠.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곧버스는 4% 오르니까 제가 장 개시 시부터 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날 하루만 해도 제가 아까 그 1%, 2%로 평균가로 사게 된 거니까 그날 하루만 해도 뭐 코스닥 곧버스는 이제 2% 그리고 코스닥 인버스는 1%를 바로 그날 손해를 보게 된 건데 자 이거 사실상 15씩 산 이유 자체가 조금이라도 좀 많이 사가지고 팔 때 좀 이득 보려고 한 건데 이렇게 10원 단위로 쭉 사다 보니까는 더 손해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동안 좀 생활을 하면서 매입 전략을 좀 수정을 했고 이건 뒷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현재 이제 인버스가 제 신용대출이 9천만 원까지 된 상태 내에서 좀 더 인버스를 매집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는데 왜냐면 추가 상승이 더 될 것이 지금 보이고 그리고 7월 달에는 여전히 계절성이 좋기 때문에 계속 이제 오를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버스를 좀 더 매입해야 되는데 제가 대출이 이미 9천만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요 살 재원이 좀 쪼달리다는 문제가 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렇게 10원 단위로 매집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날 손해도 보고 하니까 이러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인버스 사기 위한 저희 총알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뒷장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략을 약간 수정했고 덧붙여서 제어 마련을 하기 위해서 달러 인버스는 제가 한 500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다 팔 생각이에요. 이거는 제가 뭐 요새 책 박상현의 달러 관련돼 가지고 이제 책 하나 낸 거 있었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그래 달러 인버스도 트레이딩 한번 해볼까라고 했었었는데 아 이거는 방법은 좀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고 괜찮은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달러 인버스는 달러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너무 적어요. 하루의 변동성이 너무 적기 때문에 뭐 5등분해서 내가 얼마 정도를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1330에 30에 한 5분의 1, 1350에 2분의 1, 1370에 2분의 1이라고 5분의 1이라고 쳐도 1370에 안 찍고 그 위에서만 계속 맴돌고 하다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한 0.1% 정도만 이득한 상태 내에서 다시 돌아간다는 걸 반복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200만 원 이 상태 내에서 그게 0.1%만 초과된 상태면 그걸 다시 팔고 사고가 하기가 되게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뭐 좀 더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좀 더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팔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 버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그냥 대출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대출 이익도 안 나올 정도. 그리고 판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내가 예금 금리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자체가 애매해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세배 주식을 돌리고 있는데 세배 ETF를 돌리면 하루의 변동성이 3, 4%를 넘기 때문에 그날 하루만 해도 3, 4%를 벌면서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그런데 요거는 참 이제 변동성도 작고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수익이 너무 작아서 다음부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전 근처만 오면 달러 인버스는 그냥 지금 재원이 부족하니까 팔아버릴 거고 이렇게 해서 그 재원으로 인버스를 좀 더 매집하는데 재원으로 쓰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GV는 제가 트레이딩 하겠다고 한 400만 원 정도 더 샀었는데요. 이것도 지금 때가 와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때가 오면은 조속히 물량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7월 말에 있을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기대하고 산 건데 그때 정도 기회가 오면 어느 정도 매도를 해서 재원 좀 더 마련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가 매주 제가 이제 방송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에서 장기 계획이 어떠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인버스를 매집하는 것 자체가 저희 큰 플랜 내에 다 들어와 있는 상태였어요. 기존 방송에서 뭐 인버스 이제 차락에 베팅한다는 것도 있었고 인내식이라는 것도 있었고 방송에서 보면은 이 큰 플랜 내에서 이제 10월까지 이제 인버스 좀 더 가게 되면은 끌고 가겠다는 거였는데 실제로 한번 이렇게 이틀 동안 말려 올라가지고 제 주식 제 한국 주식에 있는 수익이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계좌도 보면은 제가 이제까지 계속 트레이딩 많이 했었지만은 기존에 있던 그 잔고 현재는 그 계좌 수익 자체가 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계좌 수익만으로도 마이너스를 찍힌 적은 올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올해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의 플러스 마이너스만 따져도
요게 마이너스로 바뀐 때가 온 거예요. 작년 10월에나 한번 마이너스가 바뀌었다가 플러스 됐던 것 같은데 이게 또 파란색으로 바뀌니까 사람 마음이 또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 이거 마이너스 나오고 이제 이 버스는 이제 팔지 못하고 계속 손해를 보게 되는데 아 좀 더 미리미리 팔아둘 걸 생각이 들고 수익 좀 더 챙겨줄 걸 생각도 들고 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5,500이나 되고 신용대출이 지금 9천까지 갔는데 아 더 올랐을 때 내가 좀 더 많이 모집해서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좀 걱정되기도 하고 예, 그런 상황이 왔는데 어찌되었든 이제 뭐 큰 플랜 내에서 있는 거니까 평정에 유지하면서 계속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매입 전략 수정하는 거 그걸 좀 했는데 예, 기존에는 원래는 이제 10원 단위로 계속 매수를 했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했던 이유는 좀만 더 많이 매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올랐는데 이렇게 쭉 해서 올라서 매집을 쭉 해갔는데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래서 1% 정도 이제 다시 또 구간이 수익이 생기면 다시 또 팔고 다시 오르면 사고 팔고 하면서 그날의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좀 더 수익을 노려보려고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 핸드폰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10원 단위로 걸어두면은 아, 어느 시점에서 지수가 많이 올랐구나, 어느 시점에서 지수가 많이 빠졌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이런 이유에서 제가 10원 단위, 10원이 오를 때마다 사는 것을 했었었는데 이게 쭉 해보니까 이제 오늘 이제 와서 이제 생각이 된 건데 음, 일단은 이제 그 저번 금요일 목요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니까 상승식이라서 장 초반부터 끝까지 쭉 오르는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이 전략은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손실이 그날의 변동성이 커가지고 올랐다가 떨어졌다 해서 약간의 수익을 발생해주는 이 수익보다 이 손실이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뭐 그날 팔면서 생기는 이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상승 시기에 걸리는 이제 이게 매집 단가에서의 발생하는 손해 이런 게 더 크기 때문에 좀 안 좋다는 생각이 좀 또 들었어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날 매집하고 매입하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어, 그날 매입하면 계속 쭉 매입하게 되고 매도하면 쭉 매도하게 되고 매수와 매도가 그냥 같은 날 생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물론 코스닥 2X 그러니까 국버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매수 매도가 좀 발생하긴 하는데 특히 이제 국버스가 아닌 그냥 기존의 코스피 코스닥 인버스 상품들은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이제 더 많이 오르는지 물어봤었었는데 이제 그런 건 좀 많이 봐왔고 데이터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 또 어떨 때 계속 매입이 체결되면은 사람이 좀 더 흐뭇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그래도 오르네 기회네 또는 살까 하면서 기계적 매수 좀 더 하게 되면서 더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미 추세가 오른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때 인버스를 좀 더 많이 산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추세가 꺾이는 게 아니라 계속 오르다 보니까 손실이 좀 더 커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마지막으로 이게 10원 단위로 걸다 보니까 충분히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더 오르면 또 들어가서 또 매입하는 걸 매수를 걸어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이게 직장에서는 귀찮은 일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기회에 전략을 수정하기로 했는데 수정 전략은 10원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루 단위로 해서 뭐 종가나 시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가 기준으로 해서 다음날 종가까지 몇 프로 올랐는지 그걸 계산해서 이제 매입 매수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건데 요건 이미 제가 미국에서 세배 주식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미국 주식은 제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장중에 있는 변동성을 제가 알 수가 없으니 그냥 마음 편하게 일어났을 때의 가격 그리고 그 전에 일어났을 때 하루하루 달라지는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해서 팔고 사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편리한 것 같으니까 이 방식을 한국 매수 매도 주식 한국의 인버스 트레이딩에도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때가 제일 싼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통 2시 50분 이후에 싼 것 같던데 2시 50분부터 이제 3시 반 마감까지 그래서 어느 때가 제일 싼지를 봐가지고 그냥 다 비슷하면은 그냥 종가로 하고 아니면은 이제 다 비슷하면은 그냥 2시 50분 이후에 제가 이게 핸드폰을 볼 수 있는 짬이 생길 때 그렇게 지금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제 그 코스피나 코스닥이 쭉 오를 때 종가 기준만 하다 보니까 정말 최고점 같은 경우에는 그날 쭉 오르다가 빠지면서 결국 시가랑 비슷하게 되고 그때서 쭉 빠지게 되는 최고점 자체가 그날 하루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큰 추세 전환 자체가 이제 종가 기준이 아니고 결국 가던 그 날의 중간에 오면서부터 이제 최고점을 찍고 변동되는 경우가 예, 그런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450에서 이제 크게 이제 상승장을 마감하고 1300까지 빠진다. 그러면 1450은 종가 기준이 아니고 보통 이제 어떤 그 날에 있었던 중앙에 있었던 값, 가장 높았던 값이 많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럴 때 이런 가장 높았던 고점 부분에서 못 사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피하기 위해서 종가 기준으로 사다가도 그날에 갑자기 코스닥이 2% 오르기 시작하거나 2%를 뚫거나 고버스가 4%를 뚫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매집을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매입을 놓치지 않는 놓치지 않도록 이러한 방향을 더 접목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대로 이제 그 바꾼 전략을 이제 반영해 봤는데 예, 반영하면서 제가 이제 이건 10원 단위로 했었을 때인데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잡해서 안 하기로 했고 이제 정가 단위 한 걸로 바꾼 것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원래 전략에서는 이렇게 예전엔 2700 돌파할 때는 이제 사고 1% 때는 사고 또 매수지점에서 1% 상승한 때 사기로 했었었는데 하면서 좀 많이 틀어졌었고 요거를 다시 또 잘 됐던 거, 안 했던 거를 다시 접목해서 바꾸는 것이 지금 요건데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음, 매입 물량은 이제 지금 했던 거에 비슷하게 코스닥은 이제 1%당 100만 원, 그리고 코스피는 1%당 50만 원만 할 거예요. 코스피는 별로 크게 재미를 못 봤기 때문에 이제 50만 원만 할 거고 또 곧버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인버스 2X는 이제 1%당 50만 원, 50만 원씩 할 거고 말씀드렸듯이 2% 이상 상승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매수하고 그 위에는 그 위에 올라가는 부분은 10원 단위로 계속 매수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버스 2X도 4% 상승, 4%가 돌파하는 시점이면은 매수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10원당 15주씩 꾸준히 매수해서 그날 종가까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방식도 도입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제가 보면서 10원 단위 매수했었을 때는 가장 샀던 최고점에서 1% 빠지면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사고 팔고 했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종가나 어떤 하루 단위 기준이니까 그날 봐서 전날에 비교해 가지고 전날에 발생한 하락률 그러면 하루는 뜨니까요. 거기다가 제가 1%당 50만 원씩 사기였으니까 뭐 25만 원 이렇게 해서 이걸 기준으로 하되 내가 봐서 내가 나의 그때 제 생각 더 오를 것 같은지 떨어질 것 같은지 그리고 현재의 매입 규모 저희 그리고 그 레버리지 상태 이걸 봐가지고 유동적으로 이제 그 금액은 좀 조정을 하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세배 ETF 미국 주식 세배 ETF 전략과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그래서 매입량은 이제 곧 1450까지 코스닥 150 지수 1450까지는 그냥 100만 원씩 가려고 하고 있고 1500 1500까지는 이제 150만 원, 이제 1550을 50까지는 200만 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또 상황에 봐서 유동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이제 재미를 별로 못 봤기 때문에 그냥 계속 50만 원으로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곧버스는 이제 그 코스닥 150 지수가 1500 이상을 가면 15만 원으로 하고 그 전까지는 50만 원으로만 하려고 하고 있고요. 1550을 뚫으면 100만 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트레이딩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 하락이 발생할 때마다 이제 지금 사고 있던 매수 금액 그러니까 50만 원 기준에서 반 정도의 25만 원이니까 그 정도는 이제 트레이딩 물량을 해가지고 상승 하락에 대해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수익을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높을 때 사가지고 저점까지 좀 기다리는 방식이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날 트레이딩하는 거의 비중을 좀 낮춰가지고 30% 정도 내에서만 이제 왔다 갔다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좀 더 다음 주부터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트레이딩도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수가 올랐으니 오 이거 장 좋아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수급도 좀 풀리고 그러다 보면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많이 들어오고 트레이딩하기 좀 좋은 시점이 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차로 저는 종가 베팅이랑 상단은 제가 배웠다고 했었는데 아직 많이 미흡하고 바로바로 뉴스를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은 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트레이딩하기 좋은 시절이 오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씩 이제 종가 베팅이랑 상단을 해보면서 오 정말 철 좋은 거 왔다 시절 좋은 거 왔다 단타하기 좋은 그런 시점에 드디어 왔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씩 비중을 높여가면서 연습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서 또 이제 트레이딩 연습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괜찮은 거나 제가 배운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일매일 써야 되는데 그건 게시판을 활용해서 유튜브 게시판을 활용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하나 사봤어요. 사봤어서 이게 바이오 주식 괜찮길래 요거 하면 한번 연습해 볼까 해서 한 주만 사가지고 연습을 해볼 거고 하면서 좀 괜찮은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가지고 조금씩 금액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홍콩, 일본의 주식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주 계획에서 이제 좀 이제 고점이기도 하거니와 이제 신용대출도 컸으니 엔간해서는 자잘자잘하게 매수를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하는 TMF랑 YINN 이것 빼고는 매수한 게 이번 주는 없어요. 없고 좀 파행 문장에서는 이거 좀 더 매도를 했는데 지난주에 좀 많이 매집했던 400만 원까지 모았던 화태증권이 좀 많이 안 좋게 지금 가고 있네요. 저는 PR도 낮고 이제 중국 주식도 중국 증권도 오를 것 같았는데 아직 뭐 사고 난 후에도 좀 많이 떨어졌는데 어쨌든 이건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MF YIN도 지난주에 많이 떨어졌길래 오 이거 세배 주식 위험하다고 하던데 이거 정말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다행히도 바로 이제 올라졌고 확실히 세배 주식이다 보니까는 마이너스가 찍혔어도 하루 이틀 올라주니까는 바로 다 플러스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고 음, 이거는 물론 마이너스 찍혔지만은 이거는 그 전에 산 물량을 판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다만 그러니까 평균가에서 비교한 거니까 마이너스인 거고 누적치는 결국 이것도 결국 평단가를 낮춰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익들은 나중에 반영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끌고 가고 있고요. 수익 공개 부분인데요.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이 지금 미수이물산이 이제 분할되면서 2분의 1, 2분의 1 분할이길래 제가 분할되면 더 얻을 수익에서 300만 원 정도만 저희가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었었는데 실제로 분할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주 낮은 때 사다 보니까 저는 이제 600만 원 정도만 수익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900만 원이 수익이더라고요. 그래서 300만 원 제가 잘못 계산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에는 제가 총 수익이 제가 지난주에 400만 원 손해라고 일주일 동안 손해를 400만 원이 손해라고 찍혔었는데 그게 아니고 100만 원만 손해였던 것이고 이번 주도 저번으로 계산을 하니까 550만 원이 찍혔는데 이거 미세분산을 잘못 계산해서 그런 것이고 실제 수익은 300만 원 줄인 250만 원 정도 수익이 낸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이 수익 공개 정리는 이제 주말에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그때까지는 주중에서는 이 주식들에서 총 얼마 벌었는지 계산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국내 주식 중심으로 많이 주중에는 보니까 왜냐면은 이것들은 팔 게 아니니까 사실상 신경을 좀 덜 쓰게 되더라고요. 국내 주식을 보고 특히 이번에 인버스는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걸 많이 보게 됐는데 국내 주식만 보다 보니까 이번 주 많이 손해가 나는 그런 한 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 주식들이 힘내주면서 또 홍콩 주식도 안 좋게 좀 가주면서 결국 수익으로 이제 이번 주를 마감했거든요. 이런 걸 좀 신경 쓰려고 하니까는 얘가 이것을 깨지고 있고 계속 손해 나더라도 지수가 오르니까 이게 오르면 저 수익이 많이 나는 미국 주식들은 더 좋을 거야. 수익이 나니까 플러스일 거야. 이런 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인버스를 매집해야 되고 마이너스 손해가 나오는 시기를 잘 견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되었든 이제 인버스 때문에 계속 한국 주식 타격이 나가지고 올해 수익이 지금 50만 원 정도밖에 안 나는 걸로 줄어든 상태네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는데 한국장 참 어려운 장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인버스는 좀 더 오를 거니까 마이너스는 될 것 같은데 요 시기 잘 거쳐가지고 7월 말이면 빨리 코스닥도 수익이 나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9월 달이면은 조정이 좀 와서 좀 더 인버스를 다시 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신용대출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9천만 원까지 이제 입박해가지고 이거는 좀 현명하게 쓸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이에요. 이제 캐치프라이즈는 이제 위기이자 기회인 7월, 잔인한 7월 잘 보내보자 했는데 남들한테는 잔인한 7월이 아닐 수도 있겠죠. 왜냐면 코스피가 결국 오르는 기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인버스 중심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잔인한 7월이 될 거 있고 이 꽝 깨물고 지나가야 되는 7월이 될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이런 것이 이제 저가의 인버스를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이제 저에게는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 7월 잘 보내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신용대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 음, 인버스를 쭉 꾸준히 모아가지만 가급적이면 제가 주식담보대출은 안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대출 비율도 비싸거니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생각보다 이게 장기 인버스 지수가 높아져 있는 시점을 오래 끌고 가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그래서 수익 실현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는데 그 기간을 버티기 힘든 정도의 물량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식담보대출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달러 인버스도 팔고 트레이딩 했던 것도 빨리 좀 회수하고 세배 ETF도 약간 줄이고 미국 주식 올랐던 것도 좀 팔고 하면서 기존에 있던 수익 내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이 아다리는 좀 맞춰봐야 할 것인데 어, 맞출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윈버스도 사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이제 저점과 이게 오르고 떨어짐에 따라서 뭐 반 정도는 이제 제가 이제 트레이딩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요거에서 지금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살 수 있고 많이 팔 수도 있고 한 건데 가급적이면은 이제 좀 내가 인버스가 너무 많다 싶으면은 트레이딩 했으면은 한 1, 2% 정도 수익에 불과한 건데 욕심을 버리고 좀 덜어내려고 더 팔고 해서 인버스 비중을 좀 더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욕심을 줄여야 하는 게 제일 크고 왜냐면 이제 큰 손해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너무 많이 팔면 이제 9월 초에 좀 사주면 되는 거니까 크게 욕심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제가 이제까지 계속 운영해 보다 보니까 수익 봤을 때 7% 정도 인버스, 코스닥 인버스가 7% 정도 수익 나면은 이상하게 귀신같이 거의 그때가 고점이고 쭉 떨어지면서 이제 가더라고요. 7% 정도 수익이면은 이제 좀 많이 팔아야 되구나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인버스는 막 이렇게 팔자 고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변동성 노리면서 조금씩 버는 거니까 5% 이상이면 덜어내, 5% 이상 잘 됐다, 20%도 많이 됐다면서 생각 들고 하면서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는 좀 많이 덜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욕심 버리는 게 중요한 인버스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정심 이틀 동안 이제 오르면서 평정심도 약간 흔들리고 했었었는데 이제 전략도 바뀌었고 이제 10원 단위로 계속 매주 파는 거니까 그날 이제 쭉 올랐는데 내가 너무 낮은 가격에 많이 매수해서 그날에서 바로 손해가 발생하는 그런 것도 좀 적어질 것이고 어찌됐든 이번 주처럼 이제 한국 주식이 많이 깨져도 이게 미국 주식이 올라주면서 이제 플러스 수익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깨지지만 지수가 오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돈 계속 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거 인버스는 결국 인버스의 때가 오면 수익이 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매집이 좋아지고 수급이 좋아지면은 지수가 오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트레이딩하기 좋은 시점이 오니까 이런 좋은 시점에서 트레이딩 상따랑 중가 베팅 연습하면서 배우면서 이제 좀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인버스에만 치우치지 않고요. 이렇게 이제 한 주를 다시 또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저에게는 있어서는 다시 또 인버스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정하고 전략을 약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7월 오르는 그런 기간이니까 그 가지고 있는 주식들 많이 올라서 큰 돈 벌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계속 뭐 많이 봐주시면 더 열심히 할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그럼 한 주 열심히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또 좋은 모습으로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